안녕하십니까. 참모의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대익의 2014년에 나온 보지미 청병입니다. 보이차의 맛을 알게 해주는 청병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장지도 13년 14년의 분위기를 따라서 산뜻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벽면은 지극히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7542 정도 되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7542 정도 등급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대표성이 있는 7542랑 좀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면도 그냥 7542 같아요. 앞병은 좀 엉성하게 돼 가지고 많이 부스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부서진 잎 중에 큰 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지금 4.5g을 차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차에 그냥 정통성 있는 듯한 뭐 그런 녹인 인급 차의 맛, 뭐 이런 맛을 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7542가 이미 있기 때문에 7542의 배방은 피해서 인급차 같은 그런 차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4.5g을 차후에 넣었습니다. 위에만 간단히 따라 버리고 한번 첫탕을 시음해 보겠습니다. 세차 없는 첫탕입니다. 이것은 10년이 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대익 10년 된 차 치고는 엄청나게 싸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향기 지극히 평범한 연미향이 살짝 나는 대익차스러운 연미가 그냥 아주 적당하게 살짝 있는 듯한 차향입니다. 역시 균형미가 좋아요. 그냥 보이차 마시는 기분이 잘 나는 아주 친숙한 분위기의 맛과 연미입니다. 연미가 있어야 역시 친숙하고 보이차스럽습니다. 연미가 없는 차는 없지만 요 정도쯤 있어야 요거보다 과하게 있으면 연미가 많다 그러지만 요 정도쯤 있어야 그냥 연미 얘기 꺼낼 정도도 안 되는 보통 클래식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탕은 10초 탕을 우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제향을 달콤한 향이 적당히 납니다. 회감이 좋아요. 빠를 듯한 기세로 연미와 어우러져서 역시 좋은 회감이 빠르게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탕은 이렇게 마셨고, 두 번째 탕 아직은 아주 맑지는 않아요. 두 번째 탕 10초 탕입니다. 차기가 아주 적당하고 아주 무난한 맛입니다. 열감도 좋고 차기도 적당하고 아직까지는 뭐 초반탕이라 그냥 무난한 맛입니다. 차기도 적당하고 고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곰이 있는 차도 조금 넣어서 적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미가 느껴질 정도로 만들었는지는 그 다음 탕을 마셔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적당한 무난한 차입니다. 역시 이름에 맞게 그냥 보이차에 아주 정통성 있는 보이차에 아주
뭐랄까 그냥 보이차의 맛입니다. 예. 피해가야 되니까요. 7호 4일을 피해가서 예. 그냥 요런 거는 그냥 중차폐 녹인 정도의 클래식한 차품의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집니다. 고산미가 좀 느껴지고요. 다음 탕은 40초 탕을 우려보겠습니다. 고산미를 세게 또 진한 맛을 보기 위해서 40초 탕을 우려보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무난하고 두루두루 찻잎이 섞여 있어서 병배미가 아주 좋고 연미가 살짝 있어서 아주 클래식하고 균형감이 아주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이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저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역시 대익차의 달콤한 향이 잘 납니다. 아, 좋아요. 아주 그냥 깔끔한 달콤한 향. 고릿한 스타일의 이제 고수차스러운 달콤한 향은 아니고요. 요 탕은 한 40초 됐습니다. 탕색도 진하고 진한 탕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진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고미가 있나 살펴보고요. 세 번째 탕입니다. 40초 된. 두루두루 그냥 다 잘 섞인 듯한 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미가 있는 맹송차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나머지 차들 이것저것 그냥 두루두루 들어가서 그렇다고 뭐 한 대여섯 가지씩 넣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익이. 좋아요. 균형미가 아주 좋습니다. 고미스러운 맛도 조금 있으면서 회감이 역시 빠르고 맛이 균형미가 있어요. 산미도 조금 있고 전형적인 이제 다원 소수차일 건데요. 역시 차의 맛도 깔끔하고 산미도 있고 고미가 살짝 있으면서 고산미가 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맛의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맹해지춘이 오히려 요 차보다는 조금 고미가 더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맹해지춘도 나름 무슨 특징을 좀 있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면서, 그 맹해지춘에서 고미가 없으면 그 차도 뭐 이 차랑 뭐 별반 차이가 없이 특징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이 차는 곰이 있는 차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맹해지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774이나 맹해지춘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보지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정통적인 보이차스러운 맛을 잘 내주면 되는데 너무 밋밋해도 안 되고 열감이 떨어져도 안 되고 연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화로운 맛을 했는데 딱 중간 정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차공사 754 하나 요 전편 그거보다는 이 차가 약간 더 고미도 조금 있고 산미도 조금 세고 이 차가 조금 더 이제 클래식한 감을 잘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차는 그 754 하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맹해공작만큼까지는 안 가도 맹해공작 스타일 비슷한 차품으로 나오더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맹해공작이 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원료가 좋으면 맹해공작이 나중에 이제 좋은 차품이 나와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맹해공작스러운데 이 차는 맹해공작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좀 맹해공작이 아니라 그 754 하나보다는 조금 더 연미가 있고 열감도 더 좋고 고산미도 좀 더 충족스럽고 754 하나보다는 더 괜찮습니다. 괜찮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센 스타일. 요것도 한 50초 된 탕인데요. 역시 이제 고산미 뒤에 오는 이제 회감 단맛 이런 게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괜찮게 찾아오고요. 요것도 한 50초 된 네 번째 탕입니다. 차는 맛있습니다. 뭔가 좀 맛이나 회감 이런 게 좀 빠르게 잘 느껴집니다. 빠르게. 어저께 이제 18년도 7542 대익 7542도 약간 밋밋하다. 좀 최근의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런 차는 클래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클래식하게. 근데 14년도가 원래 이렇게 만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클래식하게. 원료 이제 모차가 이제 좀 가격이 덜한 저렴한 모차로 만들었지. 2014년에 좋은 차 만들 때에 2014년에 스타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클래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맹해공작도 14년 차가 아닌가 그러는데요. 맹해공작은 좀 더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좀 더 클래식한 감이 약간 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연미도 좀 덜했고. 차는 좋습니다. 좋은 노차가 될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노차가 됐을 때 이런 차 클래식한 노차가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일 선명한 노차는 8582, 7542, 7532 뭐 이런 정평 있는 어떤 특징을 잘 갖고 있는 노차들은 노차가 돼도 기억이 되고 맛에 구분이 가고.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중차폐 녹인에 휩쓸려 들어가는 듯한 중차폐 녹인들 익으면 이런 맛들 나오고 이런 차품이 나올 겁니다. 중차공사에서 만드는. 그리고 754 하나도 왠지 대익의 7542하고는 차별화한 것 같아요. 7542 스타일의 맛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맹해 지역의 어떤 인급 차를 만드는 듯한 그런. 그래서 맛은 맹해공작하고 비슷한 듯하고 맛은 향두나 맹해공작 뭐 이런 차들이랑 좀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뭐 중차폐 녹인을 마셔도 비슷할 거예요. 그냥 적당한 중차폐 남인 뭐 이런 거 마셔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차도 맹해 지역 클래식한 인급차지요. 맹해 지역의 클래식한 인급차. 인급차입니다. 클래식한 인급차 스타일. 인급이라고 하면 또 노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노차가 된 인급차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진짜 클래식한 면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있게 클래식한 차를 마실 수 있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개중에 또 그냥 나름 괜찮은 원료로 맛있게 만드는 서비스 차품 가격도 이제 특별히 좀 저렴하게 만드는 이제 진짜 서비스 차품이죠. 그 이름은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평균보다 조금 나은 모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14년도까지도 뭐 요즘 나오는 식으로 이름 만들고 포장지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년도에 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온 차는 모차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며 클래식한 맛을 가지고 있고 맛있게 가격은 저렴하게 만드는 딱 그런 정도입니다. 맛도 좋고 클래식하고 아주 그냥 클래식한 보이차스럽고 연미가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이 이제 뭐 858이나 754를 넘어서기 어려운 건 뭐 역사와 전통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노차가 됐을 때 구분되어지는 특징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7542, 8582, 뭐 7532 이런 차들한테는 이제 좀 밀리게 되는 그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노차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노차가 되면 제일 가치 있는 차들은 물론 더 고급 차들은 더 고급스럽게 가치가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명한 차품을 가지고 있는 8582, 7542, 7532도 나름대로 자기 맛이 있더라고요. 노차. 그래서 요 세 가지 차가 노차가 되면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노차들 중에 이런 차가 많은 거죠. 8582, 7542, 7532 이런 차가 많고 이무정산 야생차 특허품 이런 차들 노차가 되면 선명한 차품이 나올 차들이죠. 그 다음 이제 선명한 맛을 가지고 있는 차들 대익에서 이 희소성보다는 이제 차품으로 이제 선명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금세군산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 그렇게 선명한 것 같아요. 고산운상도 그냥 맛있는 쪽으로다가 특화되어 있어서 나름 구분이 되어지는 뭐 한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금대익이야 뭐 그리 자리가 있고 은대익도 나름 자리가 있고 나머지 차들은 그냥 1, 2회성 차가 될 수도 있고 원래 목적이 또 이제 1, 2회성 차로 1회성 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차들도 있고요. 지금 이런 차는 한 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이제 몇 번 나왔을 수 있는데 그냥 서비스 차품으로 몇 번 나오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제 차품이 선명하지가 않으면 계속 밀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뭐 보이차가 다 그 맛이 그 맛 같은데 어디 한 자리를 잡을 때가 사실은 신통치 않거든요. 여기저기 다 피해서 한 자리 잡아서 차품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익이나 되니까 뭐 이렇게 구분해 놓지 다른 차창은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것도 미지수가 될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노차가 되면 매우 유의미한 차는 7542, 8582 7532도 약간 구분이 어려워서 좀 근데
그 8582, 7542가 제일 선명한 노차품을 가지고 있는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 얘네들이 삼총사인 것 같아요. 가격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차품으로는 이 차들이, 나머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차창에서 이제 해마다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 해마다 나오는 차를 우리가 뭐 858이나 754처럼 맛을 기억한다거나, 이 노차가 됐을 때의 맛은 이렇다거나 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차는 거의 뭐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없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은 역시 병배차들, 병배차들을 얘기하는 거지, 병배 아닌 차들은 여기에 낄 수도 없고요. 대회에 참가할 수도 없어요. 병배 아닌 차들은 그거는 뭐 그냥 누가 갖다 만들어도 거의 뭐 노차되면 비슷해지니까, 같은 원료면. 작품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랄까, 754 하나보다는 뭔가 좀 더 짙고 진하고 좀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미가 이거보다 더 강한 차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딱 절제시켜 가지고 적당량의 이제 고차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냥 균형감이 아주 좋습니다. 심심하지 않은 쪽으로 중간 이상으로 이제 잡혀 있어서 맛있는 것만 이제 아주 맛있으면 되는 차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맛있다, 이렇게 클래식하면서 아주 맛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공작이죠. 맛있는 맛도 나면서 괜찮아요. 뒷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1분 우려진 6번째 탕입니다. 은은하게 훈이 좀 생겨지는 것 같고, 차가 아주 절제되어져 있게 좀 너무 약하지 않게 중간 이상쯤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연미도 약간 잘 어울려 들어가고요. 차도 조금 강한 면모는 있어요. 아주 강하지는 않고 조금 강하게, 요 정도가 딱 클래식 차의 가장 좀 그 평균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맛도 그렇고 차기도 그렇고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차의 맛을 제대로 보는 7542를 피해가는 거잖아요. 8582도 피해가고 요리조리 다 피해가니까 약간의 이제 차기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아요. 맛있고 입맛을 다시면 뒷맛도 달고 단맛도 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피드백을 거쳐서 나온 7542들은 클래식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7542들은 매우 기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병배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승차감도 좋고, 그렇게 이제 7542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런 것처럼 절정을 찍은 다음에는 약간 좀 혼란하게도 가기도 하고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7542는 이제 절정을 찍어서 조금 혼란하게 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경전 계열의 차들이 절정을 찍고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 때 그냥 맨날 만들듯이 똑같이 그냥 만들고 그냥 월급인지 배급인지 뭘 받으면 받는 대로 가고, 그런 때는 차품이 이제 고정화되는데
자꾸 이제 연구 개발하고 뭐 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절정을 찍고,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절정을 찍고 이제 클래식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혼란해지는 그런, 우리 사회도 뭐 거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절정에 와 있었죠. 아주 모든 것이 다 최고의 효율이고, 윤리적인 면도 세계 최고고, 효율도 최고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최고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절정을 찍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게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고통을 참은 이들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죠. 우리들 자녀 세대들이 이걸 과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력이 쇠하해 가기도 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미국은 끊임없이 막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쇠해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또 발전해 가고, 그래도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열려져 있어서 인재들이 모이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도 지금 약간 절정을 찍고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죠. 더군다나 뭐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면에서 또 근데 인구는 둘째치고 사람들의 이제 뭐 능력이나 뭐 사고 방식이나 뭐 윤리적인 수준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수준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좀 더 떨어지죠. 뭐 배우기는 열심히 잘 배웠는데 윤리적인 수준이나 뭐 정신력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스피드하고 윤리가 좋은 사회라 세계적인 평균에서 놓고 보면은 안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떨어지죠. 심지어는 공부 어떤 지적인 능력도 공부도 예전에 공부하던 게 훨씬 더 어렵고 지금 공부하는 게 쉽다고 그러잖아요. 뭐 수학도 그렇고 뭐 공부 내용이 예전에 더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학원 선생님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더 어렵게 공부했대요. 지금은 더 쉬운 거 갖고 하고 있다고. 차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크 같은 경우도 요것은 다시 이제 클래식한 면을 이제 다시 한번 잘 자리를 잡아서 정말 클래식하게 고산미가 줄줄줄줄 잘 탕이 지나가도 고산미가 이렇게 계속 잘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데이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고산미가 이렇게 잘, 그래도 한 대여섯 탕 이렇게 줄기차게 고산미가 느껴져야 차가 빨리 맛있어지고 입맛에 이제 착 붙고 이제 회운도 생겨지고 뭐 단맛도 아주 그냥 착 붙고 이렇게 되는데, 고수차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이제 고수차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렇게 좀 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7542는 2008년도 7542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산미 면이 약해진 거죠. 고산미 면이 확실히 약해진 거고, 원료는 좋은 원료를 썼을 거죠. 23년도 차 같은 경우는 더 비싼데 그건 뭐 더 좋은 원료를 썼겠죠. 이제 고수차를 마시게 되면서 이제 고수차 맛을 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예전 차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맞춰주는 거, 서비스가 좋아지는.
예, 사회주의가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데가 아니었는데 예, 그냥 만들 대로 만들지 않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7호4에 제가 이제 그것도 마침 좀 싸서 하나 시음을 해봤는데 예, 고산미가 확실히 떨어져요. 원료는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산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한 이 민영화되기 전에 원료는 민영화되기 후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민영화되고 나서도 예, 그냥 뭐 큰 변화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뭐 모차값이 그렇게 비싸진 것도 아니고 차창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만든 대로 만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클래식한 면을 잃어버리는 때 고수차가 나오면서부터 예,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 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품은 변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숙차 차품도 변해지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 차를 꼭 예,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차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또 2003년 전에 차들하고 2003년 4년 5년 예, 차들하고 민영화되기 전에 차들하고, 근데 또 90년대 가면 또 90년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2003년 4년 5년이 예, 기술력도 좋고 모차도 좋을 때가 아닌가. 예, 차도 그때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2003년 4년 5년 이때가 제일 맛있을 것 같고요. 90년대는 또 예, 거기는 또 좀 그냥 예, 되던 대로 그냥 막 만들던 때 그런 거라 예, 품질 관리도 좀 약하고, 90년대 말은 그냥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좋고 어떤 거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2003년 4년 5년 차들은 예, 요거는 예, 기술력도 좋고 공정관리도 깨끗하게 잘하고 모차도 좋고 예, 그런 때가 2003년 4년 5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년까지도 이제 잘하면 가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 대입 같은 경우는 뭐 6년 7년 비슷하게 가는데, 모차는 이제 점점 예, 나빠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를 생산하니까 좋은 모차를 수급이 어려웠다고 봐는 거죠. 예. 차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차는 정말 예, 정말 맛있는 보이차를 잘 만들었네요. 예. 이게 이름이 이렇고 가격도 싸서 그런데 차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차는 잘 만들었고 일단 맛있고 차품이 예, 구별되게끔은 안 만들었지만은 예, 차품은 선명합니다. 약간 중간 위에 강세 정도로 차품은 선명하고 고산미가 아주 그냥 충족스럽게 몇 탕 이어지고, 그 다음에 회감이 빠르고 맛있어요. 지금 그냥 6번째 탕 이런 때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예, 단맛도 잘 느껴지고 맛있습니다. 예.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그런 차는 아니지만 차는 정말 예, 잘 만드는 차 같아요. 잘 만드는 차. 이름이 벌써 잘 만들어야 되는 차고요. 이름이 뭐 고가의 뭐 투자 대상의 차는 아니지만 이름이 잘 만드는 차. 이름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름을 보이차의 맛을 알게 한다 그러는데 맛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차를 무조건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예, 무조건 맛있게 만들고, 차기가 좀 모자란다 이 소리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기도 좀 느껴지고 클래식하지 않다 이 소리가 나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미도 좀 들어가고 고산미도 충족스럽고 차기도 좀 좋고 단맛도 잘 나고 달고 맛있고
예, 질감도 그냥 모자라지 않고 두루두루 다 중상급의 차를 만드는 겁니다. 중상급의 두루두루. 나름 질감과 구감도 괜찮아요. 여기다 뭐 가을차를 섞었을 수도 있고 뭐 좀 큰 잎을 섞었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어떻게든지 이제 차품을 좋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봄차 만든다고 만든 차는 아니니까요. 아주 부담 없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일제시대 좀 경험하고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우리 조카애가 이 책을 썼어요. 역사를 뭐 부전공하고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온 삶에 맞춰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일제시대 때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가를 딱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온 그 삶의 내용하고 맞게 일제시대 때 뭐 토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토지 관리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토지 개혁도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먼저 토지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뭐 공산화 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정부에서 토지 개혁을 이제 서둘러서 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군정에서 우리나라 토지 개혁하고 뭐 광산 이제 개발을 했다가 망하게 된 것, 뭐 어떻게 돼서 망했는가. 일단 뭐 이제 망했다고 이제 어린 나이에 알고는 있었는데 왜 망했는가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에 이제 그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 보상해주는 법을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그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사고 나니까 이제 보상해주다가 이제 망했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 6.25 때 그 비참한 그 몇 번의 이제 그 6.25 전에 우리 남한에도 이제 남한에도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조직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다가 전쟁까지 나고 그 조직들이 이제 남한에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막 자기들끼리 조직 짜가지고 조직 짜서 뭐 이렇게 한 거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또 그런 게 나가게 된 거 이제 개인이 이제 겪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요즘에 뭐 뉴라이트 논쟁도 있고 뭐 친일 반일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책은 친일 반일 뭐 뉴라이트 뭐 진보 보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그냥 해놨어요. 무슨 뭐 총독부 관부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공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매우 쉽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게 이제 그런 그때 있었던 그 팩트만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판단은 이제 독자가 하면 되더라고요. 판단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뭐 우리 조카가 또 썼다니까 이제 또 봐야잖아요. 봤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 어디서든 가르쳐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이 이제 나쁜 짓만 한 줄 아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조직을 뭐 이제 해고 무슨 뭐 결국에는 통일시켜 가지고 같은 나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뉴라이트 같은 데서는 뭐 그걸 굉장히 미화시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법령이 요 이제 개인에게 있었던 일의 사건에 관계되는 것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했는데 가격은
17,900원. 예스24시 뭐 이런 데 가서, 예. 이 일반 서점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책들은 이제 뭐 한 번 찍어낼 때 1000부 정도 찍어내서 예스24시 이런 데 검색하면 있는데, 예. 단 한 사람의 한국 현대사. 예. 그리고 이제 6.25 때 있었던 그 학살,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제비들 역할하던 사람들 또 죽였잖아요. 앞제비들이 이제 먼저 나서서 이제 지주들, 부자들 막, 잡아서 이제 막 한 사람씩 막 죽이고 뭐 그런 거. 또 이제 도망가면서 인민군들이 이제 학살하고 간 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잔인하더라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야, 그래가지고, 예, 우리 장인어른은 완전 보수거든요. 예, 빨갱이가 어떻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본인이 피해자거든요. 본인이. 예,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막 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막 어디 막 항아리 같은 데 숨어 있으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막, 예, 지주의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간 거거든요. 진짜로 막.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그냥 바로 빨갱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이것저것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자료를 조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개인에 일어났던 사건을 뭘 하나를 해서, 예, 그런 책을, 예, 써서.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디서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에서 이걸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이런 거는, 예, 좌파 우파로 해서 자기네들 이데올로기가 좀 들어가 있고, 뭐 친일 반일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이 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갓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할아버지 얘기니까 써본다고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찾아본 자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주도 달고, 예, 이렇게 뭐 총독부 무슨 관보 뭐 이런 거 다 찾아가면서 했더라고. 그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고 그때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이제 내용이 간단하게 알기 좋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의 역사인데 내가 모르고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근대사가, 우리 근대사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주장하니까. 근데 내 나라의 역사를 내가 모른다. 솔직하니 모른다. 그리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리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마침 그런 그 논쟁이 많잖아요. 친일 반일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판단은 직접 내릴 수 있게 아주 팩트 자료를, 예, 조금씩 해놨는데, 근데 이 책이 잘 쓴 이유가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찾아놨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의 자료를 그냥 자료만 딱 제시를 한 것 같이 이렇게, 예, 개인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얘기를.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는데, 예, 알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카애가 했는데 뭐 많이는 안 팔린지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닌데, 그래서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은, 예, 그래도 한국사 제일 중요한 격동의 시기,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됐는가는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판단을 내려야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보면 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예,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 또 많이 팔리면 또 인쇄 나오니까 또 이게 많이 팔려야 얼마나 팔리겠어요? 예, 그렇게 많이 팔린 책도 아니고 뭐
31살 우리 조카애가 쓴 건데요. 그래도 이런 책을 쓴 게 대견하기도 하고, 예. 일단 좋은 아이템, 이런 그 할아버지 얘기를 쓴다는 아이템이 있어서 만들었는,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괜찮아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봅니다. 뭐 보수 쪽 내용도 보고 진보 쪽 내용도 봐요. 양쪽을 다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저의 전체적인 성향은 보수 성향입니다. 근데 진보 쪽 얘기도 다 봅니다. 자세히 다 봐요. 보수 쪽 얘기보다 오히려 진보 쪽 얘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자료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분위기 파악이 돼요. 그리고 6.25 전쟁 전의 상황이 조금 분위기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아주 순수한 그 학생이 쓴 거라 그런 어떤 편중된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고 있어서 정말 편안하고 맛있는 건데요, 이 차. 편안하고, 편안하고 맛있어요. 정말 특징이 별로 없게, 무슨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맛있는 보이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질감이나 구감도 괜찮아요. 아마 좀 잎이 큰 것도 쓴 것 같고요. 앞면은 자잘하니 754 같은데 그런 배방이 조금 들어가서 두루두루 이제 나름 최고의 병배차, 클래식한 최고의 병배차를 만든다고 만들었을 겁니다. 나름 뭐 754 같은 경우도 최고의 차를 만든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 이상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서 나온 게 이제 754인데 754 차품은 피해서 최고의 차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최고의 차라고 해도 뭐 크게 손색이 없는, 오늘날에는 이제 원료를 가지고 무슨 뭐 아주 뭐 어디 지역의 고가의 고수차가 됐던 뭐든 원료가 이제 최고의 차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요런 류의 차들은 다 고만고만한 원료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한 원료, 그리고 다 이런 식의 차들밖에 없었지 무슨 고수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수차 같은 거 만들면은 이게 뭐 맛도 좀 덜 나고 뭐 밍밍하고 차같지 않고 그래서 팔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수차 같은 거 만들어서. 예전에 이런 차가 이제 대세고 다 이런 차인데 고수차 좀 밍밍하고 뭐 그럼 못 팔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고수차를 만들 수가 없죠. 가격 경쟁력도 안 나오고 비싸게 돈 들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마셔보면 이게 더 맛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다 이런 차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754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어떤 그만큼 맛있는 차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맛있고 두루두루 차품 좋고 차기도 좋고 뭐 아주 연미도 적당하고 고산미도 적당해 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차.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한 차품에서는 뭐
거의 뭐 최고의 차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인급차 시대 때는 다 고만고만한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등급을 가지고 최고의 차를 가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7542보다는 7532가 더 비싼 차고 7432가 더 비싼 차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궁정청병 0622 이제 등급으로 위로 올라갔잖아요. 뭐 이제 찻잎 따다 보면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원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차품은 뭐 또 조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차품이 이제 7542가 이제 제일 어떤 차품이 괜찮다 해서 7542가 현재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7532보다도 비싸고 0622보다도 비싸고 그런 게. 근데 이제 만들 당시에는 등급이 높을수록 비싸잖아요. 그거 한 번 따는데 조그만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병배차 이런 그 인급차들 시대 때는 등급이 좋은 차가 고급차였거든요. 등급이 좋은 차가. 지금은 어떤 지역의 어떤 원료냐가 이제 고급차의 기준이 되지만, 요 때는 다 그만한 거 매겨 지역에 그만한 원료, 고수차 따라가면 너무 비싸지니까 뭐 재배용 고수차는 동네 사람이나 만들어 마시고 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이런 정규 산품은 등급이 좋은 차가 고급차였죠. 그렇다고 이제 맛까지는 책임질 수는 없는. 근데 이제 결론은 나기를 7542가 제일 차품이 좋다더라 해서 이제 현재 비싸게 만들어진 그 더 좋은 등급의 차보다는 7542가 지금 더 대우를 받는 거는 차품이 제일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등급을 가지고 차를 이제, 근데 지금 이 차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등급도 고려하고 차품도 고려해서 클래식한 좋은 차품의 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등급을 좋게 한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고 일단 7542 하나는 피해서 괜찮은 차품을 만드는 거예요. 7542 하나는 피해서 괜찮고 아주 이제 최고로 맛있는 차. 뭐 노차가 되면 당연히 좋은 노차가 되죠. 그런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지민 이 차는 이름이 기본 어떤 기본은 만들어줄 차지만, 이 시대에 이 이름을 만들 이 조건의 차들 중에는 등급은 떨어지지만 차품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질감도 좋고 구감도 좋고 연미도 좋고 회감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뛰어난 차입니다. 모든 게 다 뛰어난 차. 근데 이제 뭐 비싼 원료 가지고 만드는 차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적인 면을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아주 또 싸게 나온 차도 아닐 겁니다. 아주 싸게 나온 차도 아닐 거고. 그냥 맛있습니다. 차는 그냥 맛있고 뒷맛도 아주 맛있고. 뒷맛도 맛있고 맛있습니다. 적당한 산미도 계속 느껴지면서 단맛도 잘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식한 보이차는
예, 차품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미 다 결정이 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만들어 가지고 차 값을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비싼 차를 만드는 거죠. 대익은 여기 클래식한 데서 만들면 안 되니까 이름도 따로 지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차들 금대익, 은대익, 뭐 금세금상, 뭐 아주 예전은 아니라도 뭐 그런 차들, 좀 괜찮은 차들은 또 좀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식한 차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또 올리더라고요. 그 7542 뭐 경전 계열 차도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 계열 차는 2030 하나가 비싸더라고요.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은 저도 안 샀는데 그게 뭐 좋아봐야 뭐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조금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경전 계열 차는 그냥 경전 계열, 경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다 무슨 특별히 뭘 더 할 것도 없고, 7542에다 더 할 것도 없고, 그걸 무슨 좋은 모차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차품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2030 하나는 안 마셔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차 뭐 좀 고급화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거든, 차가. 이상해져서 경전 계열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 경전 계열 차들은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나오는 어떤 인건비 얻는, 인건비에 조금의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뭐 해마다 이제 좋은 차 한두 가지 만드는 거, 그거 하고 이제 벼락같이 비싼 차 만드는 거, 그런 데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남아야 되는데, 나름 연구해서 어떻게 잘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전 계열이 재밌습니다. 경전 계열이 재밌고,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차가 맛있잖아. 구감도 좋고 질감도 좋고, 이 좋잖아요. 7542나 7532가 요거보다 조금 덜 할 거예요. 질감이나 구감 이런 거는 덜하고, 요거는 그런 밸런스까지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 더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7542 만들 때보다는 기술적인 게 훨씬 더 발전됐고 능수능란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실력은 좀 들어갔다고 봐야죠. 자유로우니까, 차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질감이나 구감이나 이런 게 보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 계열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병배의 질감이나 구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는 90년대 말에 이런 스타일의 차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어떤 차는 이렇게 이제 질감이나 이런 걸 더 살리고, 뭐 조금 야생기 있는 것들 갖다 섞기도 하고, 90년대 말에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뭐 그냥 뭐 중차패 이렇게 뭘 하나 뒤집어 씌우고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방식은 인급차 제차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원료를 이제 조금씩 뭐 이무차를 그냥 뭐 섞고 싶으면 섞어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말 차는 이게
딱 대익에서 만들어서 이제 뭐 녹인 뭐든 해서 이건 858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힌 차들 아닌 차들은 예, 뭐 조금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2000 뭐 한 뭐 3년 4년 5년 뭐 이런 때는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만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더 90년대 말 같은 데가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90년대 말 차가 가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한 내비가 없는 차는 90년대 말 차는 그냥 별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이게 누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로 어떤 배방으로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마셔보고 좋으면 좋은가 보다 하는데 값은 안 쳐주는. 그래서 90년대 말차 정확한 이력이 없는 차들이 값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 말차 뭐 귀해서 그런지 어쩐지. 근데 이제 소장하는 때 뭐 저는 90년대 말차를 내가 소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뭘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노차가 된 거거든요. 근데 노차는 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노차는 흔하잖아요. 근데 뭐 한 4, 5년 일찍 노차를 갖는 것보다는 이력과 배방이 정해져 있는 이 확실한 차창에 차를 노차로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뭐 홍인이든 녹인이든 남인이든 그게 이제 중차공사에서 정확히 나온 건 좋겠는데 그거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누가 정확히 이력이 아는 사람이 정확한 루트로 이제 확신 있게 들여오지 않으면 이거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마시면 차 맛은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좋죠. 그때 뭐 그냥 적당한 2% 만들면 다 맛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적당한 2% 그냥 적당히 만들면 다 맛있어요. 노차가 돼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근데 90년대 말차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좀 자유로워서 이제 어떤 차는 재배용 고수차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차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무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차품이 괜찮고 그러고 귀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소장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지. 매끈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훌륭한 차입니다. 훌륭한 차죠. 일단 경전 계열의 스타일은 벗어나서 질감과 구감이 보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계열 같은 차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차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질감과 구감이 보강돼져서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는 경전 계열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인급차 제차 방식의 어떤 클래식한 차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감과 이런 게 보강이 되져서 대익의 아주 최절정의 어떤 기술력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질감과 구감을 보강을 해서 회감도 잘 느껴지고. 대익 차들 중에 이렇게 괜찮은 차가 별로 많지 않은. 요즘에 나오는 그 해마다 좀 좋게 만드는 한두 가지 차가 요거보다 좋은 원료로 이런 스타일로 만드는 걸 겁니다. 질감도 좋고 구감도 좋게. 경전 계열 차보다는 좋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대수차스러우면서도 그게 이제 요즘 고급차입니다. 한 10몇만 원 이렇게 나오는 차들. 그거보다는 이게 못하기는 한데 클래식한 것을 얘가 더 잘 갖고 있어요.
클래식한 이 인급차 계열의 클래식함을 얘가 더 잘 갖고 있으면서 질감과 구감을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 계열 차들보다. 엄청난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뭐 그냥 굉장히 전문가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게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요. 질감과 구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경전 계열의 차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질감과 구감으로 754E가 질감과 구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짧고 강하고 미룬도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도 큰 이파리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한 것 같은 그거 이제 기술이겠죠. 큰 이파리를 좀 잘 쓰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질감과 구감이 좀 좋게 느껴져요. 좋게 느껴지고 초반 탕에서는 고산미가 여러 탕에 거쳐서 좀 균일하게 또 좀 균일한 정도는 아니래도 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요 지점에서 이제 차 맛이 빨리 단맛도 느껴지고 회감도 빨리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질감 구감도 받쳐주고 클래식한 연미도 있고 단맛도 잘 나고 맛있고 이게 이제 최고의 작품이죠. 최절정의 작품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요런 이파리 가지고 다운 소수차 가지고 나름 최절정의 작품을 만든 거라고 보면, 왜냐하면 경전 계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것들을 나름 보강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신 뭐는 조금 약하겠죠. 754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렇지만 나름 이 차도 그거 차들하고 역사와 전통은 짧지만 차품에서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매우 좋은 차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시종일관 맛이 괜찮은 건 맛있습니다. 맛있고 전체적인 뭐 구감도 좋고 노차가 돼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가 대액에서 힘을 실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만들 때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경전 계열 이 클래식한 차들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걸 고려를 해서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최고의 차를 만든다 그러고 이 차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으면 힘 준 거죠. 그럼 이 차가 했을 텐데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줬는가 보죠. 이게 힘 줘도 되는 것 같거든요. 힘 줘도 되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이 차에 이렇게 힘을 주지 힘을 줄 필요가 없었을 거고 다른 차 힘 줄 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차에 힘을 줄 필요가 없고 이 차에 힘 잘못 줬다가는 다른 차 안 팔리니까 그냥 기획은 있어서 그냥 만들어진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힘을 줬으면 이름도 그러니까 보이차 맛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차다 이렇게 나갔어도 될 수 있는 차입니다. 기술이래 봐야 뭐 맨날 거기서 거긴데 의도를 그렇게 넣었으면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보이차가 될 수도 있는 차인데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를 이렇게 놓고 보면 최고의 보이차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금대익이 있고 은대익이 있거든요. 금대익이 있고 은대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질감이나 뭐 이런 거 해도 봐야 은대익만은 못하거든요. 차기는 당연히 금대익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차로 미룰 차는 안 되고 이미 최고의 차가 있기 때문에
뭐 힘을 적당히 실어줘도 되는데 여기 힘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4년도인가 영웅 준마도 나오니까 걷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조금 괜찮게 기획이 됐다가 그냥 적당하게 출시한 차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차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차는 이제 차품상으로도 끼인 차, 중간에 끼인 차, 예, 맛있고 괜찮은데, 예, 뭘 어떻게 힘있게 밀어줄만 뭐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제 막상 일을 벌려놓으면 이제 파악이 되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벌려놓으면 아 이거는 막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물건을 만들던 뭘 하던 막상 좀 벌려서 뭘 어떻게 하다 보면 아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차는 이제 힘주고 나갔다가는 아 이거는 힘줄 차는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될 만한 차품은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뭐 그런 차가 아니었을까. 차는 맛있는데 뭔가 좀 다른 차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냥 맛있는 차라고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차는 그냥 보이차에 맛있게 마시면서 보이차의 맛을 잘 알 수 있는 맛있는 뭐 클래식한 차, 맛있는 클래식한 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가 90년대 말에는 이런 차 있다는 거죠. 90년대 말에는 적당히 만들고 구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질감 좀 어떻게 좀 더 좋게 할 수 없나 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차가 이제 90년대 말에 나오는 거죠. 질감도 좋고 좀 그러면 2000년, 2003년, 4년, 5년 넘어서부터는 그리고 민영화되고 뭐 이러면서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민영화되기 전에는 그냥 만들던 거 계속 만들면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뭐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민영화되고 나면서부터는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익도 많이 남기고 발전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 차나 그냥 막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차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좋으네요. 조금 큰 이파리에서 나오는 듯한 단맛하고 적당한 질감, 구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전 계열 7542, 32 뭐 이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질감과 구감보다는 뭔가 조금 좀 더 큰 잎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좋고 아주 그렇다고 뭐 노엽이나 뭐 이런 맛과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경전 계열에서 주지 못하는 어떤 느낌을 여기에서 받습니다. 괜찮은 느낌을. 그러니까 경전 계열의 차가 매우 고급 등급의 잎으로 만들어진 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582 같은 경우는 원체 차 맛 자체가 강세가 있어서
이런 거기도 이제 8등급이 들어갔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느끼기조차도 쉽지 않게 858이는 맛으로다가 강한 차기와 맛이 특징이 강하죠. 그래서 이 차는 차는 맛있습니다. 맛있고 한편 갖고 있으면서 이 차가 이제 노차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 지켜보면 재밌을 차입니다. 이건 투자해서 무슨 크게 무슨 뭐 이런 차 스타일은 아니고 맛있게 이제 서비스 차품으로 한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냥 맹해지역 무난한 차 맛을 가지고 있고 뭐 차 강도는 약간 중간 위점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중간점보다 위입으로. 그리고 이제 754 하나 중차공사 754 하나는 요거보다 좀 강도가 약해요. 차기나 뭐 이런 게 약하고 연미도 그건 별로 없고 그냥 아주 맑고 깨끗하면서 질감과 미룬도 좀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맹해 공작하고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게는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54 하나랑 데익 754이하고는 분위기나 스타일 자체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시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데익 차가 후반탄까지 그냥 뭐랄까 후반탄까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맛있어요. 날 풋내가 나지 않고 근데 중차공사 차가 약간 날 풋내기가 조금 있어요. 연미가 약해요. 연미가 거의 안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 차는 연미가 느껴졌잖아요. 초반탕에 후반탕까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달고 맛있게. 이 차도 연미가 없었으면 약간 좀 날 풋내 나고 미적미적했을 겁니다. 이 후반탕이요. 754 하나가 약간 그래요. 중간탕쯤에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연미가 없으니까 그런 건 또 약점입니다. 연미가 없으면 차가 지금 이 차는 초반에 연미가 조금 적당하게 있으니까 이 후반탕이 아주 너무너무 그냥 깔끔하고 완전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연미가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 느껴지죠. 근데 이 중후반탕이 너무너무 아주 좋아요. 그냥 매끈하고 달고 맛있고 맑고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후반탕까지 이렇게 좋은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연미가 생겨지는 그 살청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연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보이차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깔끔하니 맛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이제 살청이 약해지면 뭔가 좀 풋풋함이 있는 거죠. 차가 풋풋함이 있어요. 그래서 754 하나 마실 때 후반탕은 약간 풋풋한 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아주 그냥 맑고 달고 아주 막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후반탕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2분 우려진 11번째 탕입니다.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고 질감도 좀 느껴지고요. 요 정도의 질감, 이런 식의 질감이 754이나 뭐 7532에서 이런 식의 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개는 조금 더 좀 작은 등급에서 오는 아주 미룬과 함께 느껴지는 그런 그 아주
작은 이파리에서 오는 질감이고, 질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질감이 더 좀 편안하게 좀 큰 잎에서 나오는 듯한 질감입니다. 근데 요게 아주 괜찮아요. 맛있게 하고요. 차가 맛있습니다. 약간 좀 월진오량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월진오량은 요거보다 질감이 조금 이 월진오량의 질감은 이렇게 크지는 않 크기 월진오량은 하여튼 이런 큰 잎스럽지는 않고 요거보다 좀 더 작은 잎스럽고, 요건 좀 큰 잎에서 나오는 질감 구간 같아요. 근데 월진오량은 더 요거보다는 좀 더 얄쌍하니 더 맛있습니다. 월진오량이 이 차가 월진오량 청병보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더 맛있어지면 월진오량이랑 겹치는 것 같아요. 월진오량이랑. 근데 월진오량이 훨씬 더 맑고 달고 맛있습니다. 월진오량이 요거는 이제 월진오량까지는 안 가고, 차품 전체적인 것도 월진오량만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모차의 뛰어남보다는 등급으로 약간 좀 보정을 해준 느낌? 조금 큰 등급 같은 걸로 보정을 해줘서 나름 좋은 질감과 구감을 느끼면서도 달고 맛있게 그런 작품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다 피해서 이만한 차품과 이런 맛있는 차를 만들었다는 거는 매우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투자 아니면 어떤 그 최고의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없는 것 같고, 나름 주어진 조건에서 성공작으로 그냥 잘 맛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들을 갖고 맛있게 만들어진 그런 차인 것 같다. 거죠. 일단은 이제 맛이 없어서 아니면 결함이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차품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맛있고 클래식하게 중후반탕까지 아주 그냥 맑고 맛있는 탕들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하고 그냥 달고 맛있는 그런 느낌. 754를 마실 때 시원하고 달고 맛있다는, 시원하고는 안 들어간다면 이 차는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중후반탕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질감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큰 잎에서 나오는 그런 시원함. 여기 숙차가 돼도, 이런 큰 잎이 숙차가 돼도 좀 시원시원한 그런 장쾌한 시원함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잎으로 만든 숙차들이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청병에서도 약간 맑은 스타일이면서 맛있으면서 그러니까 좀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름에 맞게 매우 보이차스럽고, 뭐 754이 피하고 이것저것 다 피해서 보이차스러운 차를 잘 만드는 그런 차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 여기까지 시음하면 되는 것 같고, 뭐 이후에 탕 시원하고 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스타일로 계속될 것 같고, 오늘 이 보짐이 이렇게 봤는데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 써 있습니다. 클래식, 클래식한 풀티다.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고, 경전 계열의 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질감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달리 보강이 된 듯한 느낌, 다른 느낌이 들게, 그러면서도 아주 달고 맛있고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클래식한 이런 차들은 90년대 말에 이런 차들이 꽤 많이 있었을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요거보다 더 얄쌍하게 맛있는 차가 아마 월진오량인 것 같습니다. 월진오량. 그래서 월진오량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얄쌍하니 더 맛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격 대비 뭐 이름에 맞게 이런 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대익에서. 그래서 이 차 한 편 가지고 나름 분석하고 노차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하여튼 맛있는 것으로는 이제 모자라지 않은 차는 분명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 최고는 아니래도 아주 맛있는 차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맛있는 차다. 그리고 지금도 맛있고 이제 노차가 돼도 맛있을 차. 오늘 시음기 영상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